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지금 제 목소리가 들리시고 PPT 화면이 공유가 되고 있으면 설명에 참여에는 지장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 제가 음소거는 전체적으로 했는데, 혹시 카메라는 이제 제가 임의로 끌 수가 없어서 혹시 켜지지 않도록 굳이 카메라를 켜실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뭔가 지금 제 목소리가 안 들리시는 경우는 대체로 수신기 측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제 항상 이렇게 놓고 매주 설명회와 뭐 수업 등을 하기 때문에 뭔가 제가 뭔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은 좀 낮고요. 상대적으로 수신기 측 문제의 가능성이 높으니까 볼륨을 높여주시거나 이어폰을 꽂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불편하시는 분이 없으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교 선택인 대치. 오늘은 보인고 편입니다. 이제 앞에 제목만 보시고, 대치권에서 고등학교 어디로 선택해야 하는지 오늘 좀 들어봐야겠다라고 처음 오신 분들은, 보인고는 뭐, 이제 리스트에 없는데,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꼭 뭐 보인고에 대해서, 그리고 보인고를 갈 친구들만, 여기 뭔가 제가 설명을 드린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이제 고교 선택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어떤 것들을 좀 따져봐야 할지, 그리고 뭐 학교별 설명회를 가시거나 아니 학교별 설명회 후기를 보시거나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금, 크리티컬하게 봐야 할지, 그런 약간, 뭐 일종의 문해력이겠죠? 네, 리터러시를, 그 입시 리터러시를 좀 키우신다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좀 가져가실 것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두각학원과 함께 진행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이러한 프로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대입 설명회는 많이 하는데, 고입 설명회도 이제 하반기에만 주로 하다 보니까 좀 낯서신 분들을 위해서 이런 저의 간단한 학력상, 그다음 사회 관련 이력, 학원 관련 경력들 보여드렸고요. 저는 이제 주로 중3들부터 고3, 연수생까지 이제 주로 면접, 자기소개서, 그다음 생활기록부 컨설팅 이런 것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좀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이제 주요 고등학교별 설명을 좀 드리고 있고요. 이제 대치권에서는 벌써 코로나 전부터도 좀 그랬지만 이제 고교 선택이 어떻게 보면 또 더 초유의 좀 보편적인 관심사죠. 대학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 이제 성적이 나온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도 있고 특히 이제 고교학점제가 되면서 더더욱 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약간 올해 뭐 학부모님들이나 아니면 뭐 여기 뭐 소위 실장님들이나 아니면 다른 강사들과 이제 매주 좀 스터디를 입시 스터디랑 약간 소규모 세미나 같은 걸 진행하는데 이제 추석 전으로 많이 나왔던 얘기가 또 탈대치 얘기가 또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제 고교학점 제한 초반에 나왔던 아까 3년 전쯤에 막 돌았었던 코로나 막판에 돌았던 얘기처럼 또 이제 1학년들 1학기 이제 내신들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정말 다시 한번 탈됐지. 그러니까 5등급제에서는 5등급제로 완화됐다고 하지만 이제 진짜 1등급을 못 받으면 좀 치명적인 거 아니냐. 수시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다고 해서 어쨌든 그런 거를 엮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희 멤버들 중에 한 분은 또 제가 추가하는 학원이 이제 하나가 이제 또 그 강동권 학원이 있는데 그쪽에서가 이제 주로 제가 그쪽에서 이제 주로 보잉고나 뭐 배재고 학부모님들을 좀 많이 만났었는데 강동 송파권에서 최근에 이제 대치에서 약간 탈대치의 하나로서 그래서 이제 저 탄천이죠. 탄천을 건너서 오히려 이제 배제고나 또 보행고를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다고 해서 하여튼 뭐 그런 분들 얘기까지 좀 섞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이렇게 좀 목차 잡아왔고요. 제가 지난주에 약간의 이제 컴플레인을 받은 게 뭐였냐면, 어, 지난주에 제가 휴문을 그 전주에 했고, 지난주는 안 했죠. 추석 연휴니까. 이제 휴문고를 했고, 그다음 중동고를 했었는데, 뭐 설명의 내용이 너무 비슷하다. 약간 좀 컴플레인이 있었어요. 휴문 듣고 뭔가 약간 좀, 그래도 만족스러우셔서 중동 설명이 왔는데, 너무 내용 비슷하다고 하셨는데, 그게 이제 컨텐츠가 비슷하다기보다는 목차가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제 요번 올해 설명에는 일단, 약간 이 이제 그 입시와 관련해서 여기가 수시학교인가 정시학교인가 이런 말씀드리게 있는데 그래서 그 항목에 보이는 소위 정시학교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얼마나 팩트인지 한번 따져볼 거고요. 그다음에 요새 기본적으로 어쨌든 고등학교의 수시 경쟁력은 결국 전 두 가지에서 말씀드리는데 창체로 볼 것이냐 교과 편차로 볼 것이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가는데 과연 보이는 어느 쪽에 강점이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이제 교과목별 내신 난이도인데 사실 이거는 이제 과목별 선생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주시죠. 뭐 여기 내신 스타일이 어떻고 뭐 평균이 어떻고 킬러가 몇 개 나오고 뭐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이제 저는 그것보다는 이제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 학교와 저 학교를 비교했을 때 어떠한지 그게 이제 어떤 객관화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수치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한 40분에서 한 45분 정도 제가 쭉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제가 좀 말이 빠르기 때문에 그 잘 못 알아들었다거나 아니면은 이건 얘기해 줄 줄 알았는데 왜 얘기 안 하냐 뭐 이런 게 있으시면 채팅창으로 혹은 DM으로 주시면 제가 가능한 범위 안에서 네, 적절한 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학 요강입니다. 일단 오늘 먼저 말씀드릴 거는 이거는 보잉고등학교에 어떻게 하면 잘 들어갈 수 있느냐에 대한 설명회는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오늘 설명의 포인트는 아니고요.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보행고등학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게 원하는 데 못 간 친구들은 되게 서운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가 어쨌든 뭐 가치 중립적으로 봤을 때 혹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들어가는 것 자체가 문제는 학교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말씀드리진 않을 텐데 이제 이걸 굳이 가져온 이유는 저는 이걸 가져온 이유는 여기가 몇 명짜리인지 학교는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전교생 몇 명에서 나온 실적이냐.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사이즈가 상당히 큰 학교다. 그래서 정원 내로 보더라도 430명이고요. 뭐 이제 이부 특기자 뭐 보인 거는 이제 축구로 유명한 학교죠 옛날부터 그 보인 상고 시절부터 너무 많이 갔나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특기자를 제외하더라도, 그리고 지금 중간에 빠지는 인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일단 400명이 넘는 학교다. 그래서 사실 뭐, 대치권에서는 400명 넘는 학교가 그렇게 낯설진 않지만, 전국적으로 보면은 일반고가 400명 넘는 학교들이 그렇게 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사이즈가 있는 편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이 얘기는 이제 좋게 해석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뭐 1등급이 많겠네요. 이제 이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입장에서는, 그러면 입결이 되게 좋다고 했는데, 인원이 많아서 입결이 그만큼 많이 나오겠네요. 라고 보실 수도 있는 그런 뉴스입니다. 어쨌든 저희는 일단 400명이 넘는 학교라는 걸 일단 좀 기억하고 계속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입학령 투 그래서 이제 뭐 올해 입시 진행되는데, 뭐, 이제 경쟁률 따라서 면접 대상자, 면접 보고 안 보고 뭐 결정이 되겠죠. 이렇게 돼 있고, 일단 자기소개서는 12월 9일에서 12일 사이에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어쨌든 자기소개서 수업도 하기 때문에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뭐 항상 그렇습니다. 이제 그럼 뭐 보인이나 예를 들어 배제나 혹은 뭐 휴먼 중독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가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무슨 중학교 생활을 해야 되고 자기소개서 쓸 거리를 만들고 자소서를 예쁘게 써야 되느냐. 뭐 입학 자체를 위해서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자기소개서가 어쨌든 자신의 중학교 생활을 한번 되짚어보고 또 고등학교에 가기 전에 한번 그 계획을 세워보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이제 써보는 거는 좀 정성들여 써보는 것 자체 나쁘지 않다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자소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 뭐 어쨌든 오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질문이 나오시면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질문 주시면. 자, 일단,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최신 입결과 지망대학별 범위란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드리는 설명회가 조금 아마 다른 분들이 하시는 거는 차별화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서 우선 앞으로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이제 수시가 지금까지는 올해 고3들까지는 60, 좀 쓸게요. 이거는 제가 올해까지는 대략 60, 40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현재 고1들부터는 대략 이렇게 바뀐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불편하신 분 있나요? PPT요? PPT를 제가 따로 드리진 않고요. 지금 이 영상을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 그냥 제가 아카이브처럼 쓰는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거기다 올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한번 다시 보실 수는 있을 겁니다. 무슨 얘기 했었죠? 비율이 이렇게 좀 늘어난다, 전체적으로. 근데 이건 어쨌든 이제 그 주요 대학입니다. 아이들이 가고 싶어 하는 이제 주요 15개 대학. 그럼 주요 15개 대학이 어디냐? 보통 숙대까지, 건동수만 숙대까지 얘기를 하고요. 보잉머리 이제 숙대는 못 가겠죠. 어쨌든 그래서 거기까지 갔을 때 이런 식으로 좀 변한다. 그리고 특기자는 이제 없어진다. 이렇게 그냥 어쨌든 전반적으로 수시가 늘어날 것이고, 근데 이제 보잉고에 간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유의미할 것인가를 좀 보고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에서 어느 정도 유불리가 있을 것이냐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정시를 생각하고 가는 거겠죠. 제가 정시에 세모를 치는 이유는 정시는 특별히 어느 고등학교에 가면 유리하고 어느 고등학교에 가면 불리하다는 건 없습니다. 이거는 개인 역량이고 절반 이상은 N수생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이것들은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제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에는 그 학교가 학생부 종합 전형에 얼마나 경쟁력이 있느냐를 보고 판단하시는 게 맞습니다.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왜 그런지 이제 뒤에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들 요새도 많이 받습니다. 아니면 뭐 한동안 또 많이 받았던데, 의대 가려면 특목 자사가 낫죠.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각 고교별로 왔을 때, 이 학교가 어떤 전형으로 많이 보내는 학교인지를 따져보셔야 됩니다. 따져보셔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어, 보잉고 같은 경우는 광역 자사고죠.
유형 자체. 근데 이 학교들의 대부분은 일부 예외적인 학교를 제외하고는 정시로 주로 실적을 냅니다. 그리고 논술로 가고요. 학종도 뭐 못 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학교, 이제 학교 좀 비슷한 것들도 있는데 그리고 교과 전형으로는 잘 못 갑니다. 왜? 내신 따위가 치열하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보이는 어떻게 보면은 전형적인 과학 자사고다. 그럼 이제 혹시 예상 질문? 그럼 뭐 유별난 예외적인 광역 자사고는 어디 있어요? 물으면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포철 계열의 그러니까 무슨 뭐 인천 포스코고 뭐 저 포항 제철고 광양 제철고 이런 데는 광역 자사고의 카테고리에 들어가지만 여기는 이제 하지만 거기는 학종이 많이 나오는 학교고요. 대다수 광역 자사고는 어쨌든 이쪽에서 얘기하고 대치권에서 얘기하고 있는 뭐 휘문, 중동, 뭐 보인 배제는 조금 다를 수 있겠죠. 휘문, 중동, 보인 이제 이유는 좀 다른데 어쨌든 정시 위주로 가는 학교다. 그래서 저는 일단 앞에 명제로 드렸던 보이는 정시학교냐? 네, 보이는 정시학교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요 관련해서 그러면 대체로 이제 보잉 같은 경우는 요 이제 카테고리에 속해 있잖아요. 요 카테고리에 속해 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여기가 제일 좀 타이트한 쪽. 여기가 어쨌든 그러면 교과는 다 똑같이 가는 거니까 의대를 예를 들어 학종으로 가려고 한다면 상위 3%. 제가 퍼센트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9등급제 내신들은 다 숫자가 나와 있는데 5등급제 내신들은 숫자가 안 나와 있고 다 추측치기 때문에 그냥 상대적인 퍼센트로 몇 퍼센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400명이 좀 넘는 학교라고 했으니까 대략적으로 한 12등 나오겠죠. 이건 추측입니다. 그다음에 뭐 정시야 이제 전국 공통인 거고 여기를 예를 들어서 내가 스카이를 가려고 한다면 스카이를 간다고 한다는 건 뭐 어쨌든 뭐 이제 뭐 서울대는 이제 교과는 없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봤을 때 2에서 4%. 이거 전공통. 그러면 여기 몇 등까지겠어요? 400명 학교면 뭐 16등. 근데 뒤에서 실적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메디컬하고 스카이만, 아니 메디컬하고 서울대만 40명 이상 가는 학교인데 16등이 교과 전형으로 어디를 하는 잘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를 학종으로 가려고 한다면 약쪽 대략 한 5, 6% 정도? 그러면 5, 6%면 대략 한 24명 되겠죠? 그 정도 안에 들었을 때 이제 여기를 써본다. 뒤에 저 자세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요 정도 이제 육속한 학교다.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25년도 실적입니다. 25년도 실적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들 보실 때 이거는 이제 고인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제가 공통적인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보세요. 이거 보시면 안 돼요.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걸로 다 이제 이 학교가 얼마나 뭐 잘 가네 못 가네 보시는 것은 부정확할 수 있다. 그럼 뭐를 봐야 되느냐? 학교 역량을 보시려면 이걸 보셔야 돼요. 수시 역량.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그 학교 선생님들이 되게 뭐 열심히 가르치신다는데 3학년 1학기부터 11월까지 수능 뭐 완성, 수능 특강을 열심히 하신다는데 근데 그거는 어지간한 학교는 다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뭐 그렇게 어 결정의 요소로 생각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저희는 이제 수시 역량을 가지고 학교 역량을 따지는데 고인이 잘 갔죠. 36명 잘 갔습니다. 근데 여기 간 거를 한번 보시면 수시로는 근데 8명이 갔고요. 정시로는 28명이 갔어요. 뭐 수시로 아직 못 가는 학교는 아닌데 수시로 놓고 와서 저희가 이제 제가 뒤에서 말씀 이렇게 되면 A, B, C, D 중에 D등급 정도로 보거든요. 근데 이 정시가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죠. 근데 그럼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제 앞으로 제가 어떻게 이제 정시가 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시가 줄 거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고인 같은 경우는 실적이 늘까요, 줄까요? 아마 줄겠죠. 특히 작년은 또 의대에서 쫙 끌어올리는 바람에 서울대 실적이 늘어난 것도 솔직히 있기 때문에 10% 정도는 그래서 이제 지금 중3들이 가는 상황에서 보자면 보인고는 현행 어떤 페이스가 유지된다고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서울대 실적은 좀 떨어질 것 같고요. 원래 여기가 이제 한 그 20명대 초중반 정도 가던 학교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통 한 3분의 2 정도가 정시로 가고 3분의 1이 수시로 가고 그랬을 때 저는 이제 실적이 이렇게 되면 전 정시 실적은 20명 안팎으로는 줄어들 것 같고요. 뭐 수시가 수시가 늘 것 같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10명 이상 가는 학교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제가 예상할 때는 보이는 아마, 이제 현재 고일들이 가는 거 정도부터 예측을 한다면 아마 합쳤을 때 아마 20명대 후반? 25에서 30명 정도가 갈 것 같고요. 그 비율을 보자면 수시는 뭐 그대로 10명 안쪽에 갈 거고 정시는 저는 글쎄요 20명 정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까. 예, 구조적으로 보자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제가 뭐 보이에 특별히 뭔가 유감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보시면 예를 들어 다른 학교나 마찬가지예요. 세화도 그럴 거고요. 신문도 그럴 거고요.
뭐 중동도 그럴 거고요. 배제는 좀 다를 수 있겠죠. 여기 수시가 좀 더 있는 학교니까. 그래서 아마 대체로 이제 이쪽에 있는 남자 광역 자사고들은 전체적인 서울대 실적은 줄 것이고, 의대 실적도 줄겠죠. 정시가 주면. 그리고, 그게 줄어드는 건 대부분 이제 정시 쪽에서 줄어들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렇고요. 장기도 아니죠. 이제 3년 정도 후의 일이니까. 이제 구성되시면 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어쨌든 이건 25년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요건 제가 이제 그 보인고등학교 브로셔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학교 공식 자료니까 이거 써도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어쨌든 계속 늘어났는데, 근데 여기 보이시죠? 22년도. 그러니까 이제 22년도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간소화가 적용된 첫 해였고, 그리고 이제 요 이전까지는 상대적으로 그 저거였잖아요. 그 수시간도 높았잖아요. 지금보다 한 7대 3 정도로. 그때는 상대적으로 조금, 그때보다 이런 지금, 그때는 지금만큼 못 갔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물론 보인고등학교 열심히 하고 우수한 친구들이 간 것도 있겠으나, 구조적으로 봤을 때 정시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실적이 늘어난 것도 무시할 수는 없다. 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쭉 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서울대를 예를 들어 38명이 갔고, 연대를 44명이 갔고, 고대를 48명이 갔고, 근데 어느 쪽 학교를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어쨌든 다 정시 쪽 실적이 좋은 거로 나온 거. 서너 배 이상. 이런 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특정 학교에 가는 건 좋은데, 중요한 건 거기 가서 내가 얼마나 해야 원하는 데 갈 수 있냐가 사실은 또 따져보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좀 계산을 해볼게요. 이거 성공 전략, 그래서 뭐 3년 가져간다. 이거 좀 이따 다시 돌아와서 보기로 하고요. 자, 일단 실적 보실 때, 이거는 이제 다 아시죠? 여기 있는 숫자를 다 그대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 자, 보고 갈게요. 자, 그 무슨 얘기냐면,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이걸 다 더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이제 지금 나와 있네요. 422명. 그리고 이 밑에 보면은 또 더 있어요. 15명 뭐 이제 이런 데로 갔대요. 특수대학들. 그럼 야, 여기가 아까 400명 좀 넘다 그랬는데, 야, 그럼 전교생이 다 홍익대 이상 갔나 봐. 그런 학교는 지금 대한민국에 없죠. 예, 외대부고나 하나고도 다 뭐 전원이 홍익대 이상 가지는 못합니다. 뭐 모르겠어요. 일부 연가고 그런 학교 있는지 모르겠는데, 즉 이것은 뭐다? 복수 합격이 포함된 실정이다. 정시는 여기서 3개까지 한 명이 넣어서 다 들 수 있고요. 그죠? 수시는 6개까지 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그냥 다, 네, 구분하지 않고, 여기 나와 있죠. 중복 합격 포함. 그래도 이제 보인고등학교는 좀 이걸 써주셨네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실질적으로 계산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 하면, 이렇게 해요. 대략적으로 봤을 때, 물론 이건 완전 정확하지 않지만, 이 중에 실제 인원수는 40% 정도일 것이다. 중복 합격을 제외하면은, 그랬을 때, 뭐, 이제 메디컬 포함된 거 간주했을 때, 대략적으로 보면은, 나 서울대는 뭐, 이거 뭐, 위로 빠질 때는 뭐, 없으니까 메디컬 포함됐다고 간주하고, 대략 그러면 38명이 갔다고 치면, 한 9%. 뭐, 정확히 9.5인데, 어쨌든 9%. 그 다음에 여기는 실제로 요동을 갔다고 쳤을 때 4%. 왜냐면 여기는 한 명이 이렇게 3개 다 붙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5%라고 봤을 때 그러면 얘가 400명이라고 봤을 때 72명이니까 그럼 이제 이거죠. 야, 그러면 이 질문 보인고에 갔을 때 스카이 이상 가려면 메디컬이나 스카이 이상 가려면 몇 등이나 해야 돼?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러면 그 중에 한 18%는 언젠가 S 포함이니까 언젠가는 스카이 이상을 가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숫자는 사실은, 네, 뭐, 18%면, 뭐, 각자 느끼시면 다를 거예요. 생각보다 많이 가네? 5분의 1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보인 거 되게 요새 좋다던데 생각보다 못 가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대체로 제가 상대적인 수치를 말씀을 드리면, 이거 이제 채팅창에 쓸게요. 왜냐하면 왜 기록이 남았다가 또 혼나기 때문에. 왜냐면 이 앞에 설명에서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저희가 이 수치를 환산을 했을 때 외대부고가 제일 잘 나와요. 외대부고는 한 45% 이상 나와요. 그래서 45% 정도가 언젠가 메디컬 스카이를 가더라고요. 이렇게 약간 저희 통계적으로 봤을 때 여기가 제일 높았던 것 같고요. 근데 물론 제가 모든 학교 다 하진 않았습니다. 저희가 했던 학교 중에서. 그다음에 휘문고가 저게 한 30% 정도, 33%인가 그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비하면은 네, 높지는 않죠. 상대적으로. 좀 그런 거에 좀 낮은 편인데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일반고들은 보통 저 수치가 10%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또 높은 거고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아마 요 다음에
뭐 중대부고 단대부고 이제 아니 중대부고래 경기고하고 단대부고 정도를 하도록 예고가 되어 있는데 이거 거의 비슷하게 여기도 한 19에서 20 정도 나와요. 요 비율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정도 수준으로 일단은 진학률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다시 돌아가서 그럼 저기 가서 얼마나 해야 스카 이상을 갈 수 있어? 뭐 의대 포함? 야, 그럼 저기서 어쨌든 약 18%뭐 그냥 계산하기 좋게 얘기하면 20% 안에 들어가면 뭐 수시로 가든 정시로 가든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제 입시 때문에 보잉고를 선택을 하시는 학생이라면 정시까지 포함해서 근데 저기 가서 저 정도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지금 그 정도 경쟁력이 있을까를 고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D등급 학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가 또 안 나요? 잠시만요. D등급 들어왔는데 잠깐만요. 어, 그럼 이제 여기가 D등급 학교라는 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걸 학교를 어떤 식으로 나누는지 이건 제가 설명을 위한 거지 저게 어디 뭐 교육청에 써 있는 건 아닙니다. 대학 입학 요강에 나와 있거나 이제 A그룹이 지금 서울대 수시 기준 연평균 30명 이상 학교, 20명 이상 학교, 10명 이상 학교, 5명 이상 학교인데 보이는 보통 이제 한 5명에서 10명 사이를 보내거든요. 네, 두 자릿수로 수시는 잘 못 가요. 그래서 일단 D그룹 정도 학교로 일단 분류를 했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본다면 그럼 여기가 이제 서울대를 쓰려고 한다면 어 상대적으로 봤을 때 뭐 한 숫자 이제 뭐 한 뭐 많이 봤을 때는 뭐 한 1점대 후반, 2점대 안팎 그 정도까지 써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메디컬을 쓴다고 봤을 때는 뭐 이 정도 고대 쓴다고 봤을 때 이 정도 그래서 일단 이 정도 일단 비율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쭉 더하면 몇 퍼센트인가요? 좀 10%, 12%? 그래? 12%. 누적이죠. 이게 누적이니까. 저 실적을 다시 잠깐 넘어가서. 여기서 바로 계산하기 편하게. 요게 이제 정수로 같은 숫자고, 근데 저희가 여기로 봤을 때는 여기가 2점대 초반이니까 약간 4% 그러면 8명, 8명, 8명. 그래 여기가 저희가 뭐 2점 초반까지 쓴다 보면은 5%. 연대 같은 경우가 보통 2점대 초중반까지 쓸 수 있다고 보면 여기 나와요. 2점 초반까지 쓸 수 있다. 그래서 요게 한 6에서 한 7% 음악도 봤을 때 좀 넘 여유 있게 잡으면 네, 고대는 보통 2점대 한 중후반까지 쓸 수 있다고 보니까 저희가 한 10% 정도 잡으면 대략 한 여기서 이제 수시로 학종으로 갈 수 있는 거는 이제 스카이 메디컬 이상 가려고 하면 대략 한 40등 한 상위 10% 정도가 간다고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얘네가 다 붙진 않겠죠. 그래서 수시로는 한 10%, 그다음에 정시 포함했을 때는 뭐 한 20%, 약간 오차 감안했을 때, 그 정도가 이제 스카이 메디컬 이상 가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보행고에 가서 10% 안에 들어서 뭐 학종이겠죠. 교과로 갈 수도 있겠어. 교과나 학종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20% 안에 들어서 정시까지 볼 것이냐. 이제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로드맵이 잡히는 거겠죠. 네, 그렇게 수정을 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건 보행고 쪽 자료입니다. 어디까지 이제 붙었느냐. 근데 여기 나온 게 1단계 합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추정을 됐다는 건 아니고 나와 있죠. 그래서 뭐 쭉 나와 있는데 그 서울대가 이제 여기 2.43까지 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저희는 일단 합리적인 합격선을 일단 2점 초 정도로 보고 있고요. 연대가 이제 2.69까지 붙었다는데 요건 제 생각엔 아마 이제 약간 뭐 유디아스 계열이나 이제 조금 생활대학이라고는 약 예의적인 것 같고 대충 한 2점 초중반 정도가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대는 안 나와 있나? 고대는 여기 없었냐? 이 정도가 붙었다라고 이제 나와 있고 이게 이제 앞으로 바뀌는 내신하에서는 이 정도가 나와야 된다고 환산해 주신 거죠. 설명에서. 자, 다음 정시학교 내신인데 뭐 사실 정시학교 내신 자체는 의미가 없죠. 정시에 내신이 들어간 게 아니니까. 근데 다만 이제 이걸로 알 수 있는 거는 내신이 이렇게 나온 애도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해서 수능이 잘 나오면 서울대 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저희가 환산해 볼까요? 그럼 3.5 정도 나온 거니까. 얘는 몇 퍼센트였을까요? 어, 이제 이 9등급제니까 4, 7, 11, 이 이제 3등급까지거든요. 그러면 12, 7, 12, 23. 이 중간이니까 얘는 한 13, 17, 한 30%는 33%것 같은데. 얘는 겨우 한 상위권 3분의 1에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친구도 나왔다라고 보여주셔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게 끝까지 열심히 좀 동기부여를 해주시는 야, 정시도 열심히 하면 상위권만 되면 갈 수 있어라고
아마 보여드리는 자료로 활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다.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산술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선을 따졌을 때에는 대략 한 상위 20% 친구들까지가 요 레인지에 걸쳐 있다라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가구 붙었고에 대한 이제 얘기들을 조금 다르게 나왔을 때 이제 내신 등급대별 치밀한 분석을 통해 세심한 진학 상담을 해주신다라고 합니다. 근데 뭐 이건 좀 제가 모든 걸 전수조사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어떤 학교에 대해서 조금 만족스러우셨던 분들은 별로 밖에 나와서 말씀들 안 하시고 조금 마음에 안 드셨던 분들만 밖에 나와서 아무래도 말씀하시다 보니까 네, 조금 이제 아무래도 이제 4등급 밖으로 나가면 그렇게 이제 좀 케어를 못 받는 느낌 받으시는 경우는 늘어나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뒤에서 보시겠지만 보인고는 이제 어쨌든 다니는 친구들의 만족도가 높기는 합니다. 일단 그래서 보인고에 갔을 때는 얼마나 공부를 해야 어느 정도 성취도를 올려야 수시로 혹은 정시로 어디를 갈 수 있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이 거의 학종 친화도라는 걸로 가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예요? 어떤 고등학교에 가는지는 기본적으로 이 학교가 학종에서 얼마나 경쟁이 있는지를 보셔야 한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한 7개 정도 항목으로 정리를 하고요. 일단 첫 번째는 보셨죠. 수시 실적이 이제 얼마나 나오느냐. 왜냐하면 이제 이게 좀 나와야 이제 그 대학교 측에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을 테니까 이제 속된 말로 이제 듣보잡은 아닐 테니까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어쨌든 큰 틀로 보면 첫 번째 이제 아까 학교 프로그램이고 제가 이거를 그래서 이게 뭘 좌우하냐면 상체를 좌우해요. 두 번째가 요새는 이제 특히 고교학 점들이 더 좀 강조되고 있는 사실 원래 중요했었는데 뭐 교과 편제, 과목 편제죠. 이 두 가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인프라적인 요소, 외면적인 요소를 좀 차지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아래 세 가지. 가 기본적으로 약간 소프트웨어에 해당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좀 조심스러운 게 이거는 실제로 이제 이 학교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확인하지 않는 한 좀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물론 저는 알고 있지만 또 함부로 좀 공유해드리기 어려운 내용이고 그래서 일단 이 두 가지 밖으로 좀 보이고 이제 외부에서도 확인 가능한 약간 인프라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이제 다시, 네, 보인고, 그 PPT에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한다. 이게 이제 사립고등학교에서 약간 특유의 약간 그런 학풍으로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보인고를 택한 친구들이나 다니는 친구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어오면 면학 분위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이 면학 분위기 자체는, 그다음에 어떤 학생들의 약간 그런 뭐랄까요, 로열티라 그래야 되나요? 공동체 의식이라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보통 보인과 배제를 많이 비교를 하니까 배제보다는 보인이 조금 더 약간 좋게 말하면 공동체주의적인 성향, 나쁘게 말하면 약간 집체주의적인, 집단주의적인 성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밖에서 보기엔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 대입 생기부에서 이런 걸 잘 써주시려고 한다. 라고 해서 이제 요 생기부 얘기도 좀 설명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대입생기부에서는 이제 각 교과별 심화 탐구를 진행을 하고 학년별 학년 프로그램 진행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 요건 이제 기본 창체 쪽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제 보인 메타인재 캠퍼스라는 걸 진행을 하고 요거는 어차피 뭐 다른 확인 가능하신 거니까 제가 쭉쭉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약간 이렇게 계열 학생들이 지망하는 계열별로 봤을 때 이런 것들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1학년, 2학년, 3학년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창체 쪽에 신경을 쓴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기부가 좀 달라지는 건 최근에는 창체 쪽이 좀 많이 좌우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세특은 사실은 학교 역량보다는 선생님들이 약간 역량이 좌우되는 거라서 이건 학교별로 편차가 있거든요. 같은 학교라도. 근데 창체는 일단 학교가 이제 하나를 약간 그런 인프라를 더 구축해 놓는 거기 때문에 창체에 좀 달라질 면이 있는데 확실히 이제 이런 기본 인프라는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독서 위주 프로그램 한 개 말씀드렸었는데 어쨌든 독서 위주 프로그램이 여기도 돌아갑니다. 이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일단은 충족이 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맞춤형 진학상담 시스템. 근데 이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네. 만족과 불만족에 대한 반응은 조금 엇갈리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사교 입장에서는. 자, 그래서 일단 창체 쪽이, 보셨을 때는 뭐 그렇게 아주 없지는 않다. 그러니까 이제 D그룹에 상응하는 정도의 창체는 갖고 있다. 여기 완전 뭐, 아무것도 안 깔려있는 이 그룹은 아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여기까지는 일단은 뭐 평균적인 수준은 가는 것 같다. 근데, 질문들만 주시네요. 보면. 자, 교과 편성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과목 편성들을 해놨나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보시면,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이제 볼 수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뒤에 그좀 봐볼까요? 뭐 1학년이 사실은 큰 차이가 없잖아요. 뭐 가끔 이제 뭐 일부 그 학교에서 1학년부터 막 이제 뭐 물리를 들이밀거나 화학을 들이밀거나 이런 학교들이 일부 있긴 하지만 그렇게 예외적인 것들은 없는 것 같고요. 1학년 때는 뭐 기본적인 편성을 일단 따라가고 있습니다. 따라가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2학년 때 가면 뭐 문학, 그다음에 이제 보통 특징을 얘기가 되는 게 여기 보시면 그 확통이나 미적을 이제 선택으로 돌리는 학교들도 가끔 있는데 여기는 그냥 네, 학교 지정으로 일단 넣어놓은 걸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는 뭐 그 외에 특별한 다른 뭐 눈에 띌 만한 특징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장 넘어가죠. 저희가 관심 있는 건 사탐이랑 과탐이니까. 사탐이랑 과탐 넘어오게 되면은 여기도 뭐 특별히 눈에 띄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형식적으로 보자면 일단 뭐 네 개 여기서 다섯 개 여기 다섯 개 되어 있으니까 요새 뭐 이과생들이 더 많으니까 이과 위주로 본다고 하면은 뭐 이 과학에서 어쨌든 예를 들어 물화생지를 다 들으려면 들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다 안 듣는데 물화생지를 다 듣는 경우가 보통 과중만 아니면 잘 없거든요. 근데 뭐 들으려면 들을 수는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여기 외국어를 선택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시는 게 좀 있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과목 선택에 있어서는 그렇게 특이한 건 없는데 이제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여기는 오는 잘 안 보인다. 일단 이한테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기대를 하는 건 이제 과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고급 과목들, 그다음에 뭐 실험 과목들. 실험은 이제 주로 2학기 쪽에 가 있고 1학기 쪽에 가 있고 텍 3이니까.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선택의 여지가 좀, 그러니까 선택이 좀 생겨야 되긴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공대를 간다. 그럼 어쨌든 저희 물리 쪽을 최대한 다 들으려고 애들이 노력을 하잖아요. 물리화학 쪽을.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아마 이제 물리화학을 다 들었다. 그러니까 2학년 때는 다 들을 수 있는데 이렇게 두 개를 듣고 넘어와서 그럼 여기서 고급 물리를 들을까? 고급 화학을 들을까? 네, 여기다 안 한다고 쳐더라도 약간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고요. 뭐 이제 메디컬을 간다 그러면 당연히 고급 생명과학을 위주로 들을 거니까 상관없는데 어쨌든 고급을 기본적으로는 뭐 더 들으려면 더 들을 수는 있겠지만 여기 좀 태기를 해야 되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급을 두 개 듣고 일반 하나 들을 건지 아니면 네 그냥 그 투에 해당하는 투 후반부에 해당하는 과목을 두 개 듣고 고급을 하나 들을 건지에 대해서는 약간 선택의 여지는 좀 그러니까 그런 고민은 생길 수 있는 기본 편성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에 띄는 건 어쨌든 네, 고급 과목이 깔려 있습니다. 네, 깔려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교과 편제에 있어서도 네, 꽤 그래도 신경을 쓰고 있고 여기 이제 이런 건 고급 대수나 전문 수학들도 보이죠? 그거 같은 거 괜찮은 것 같다. 이산 수학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보통 많이들 어떤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고급 과목들도 일단은 관리도록 되어 있다는 면에서는 좋은 평가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자, 다음. 자, 그리고 여기는 학교 측에서 설명해 주신 이제 약간 입시적인 내용들이었어요. 근데 이건 아마 꼭뭐 보행고를 가지 않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네, 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나와 있고 이제 교과 전형은 이제 저희 보통 내신으로 가는 전형이라고 알고 있고 뭐 그게 사실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상대적으로 이제 자꾸 다른 게 들어가죠. 다른 게 들어가서 예를 들면은 이런 교과 정성평가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 이 경희대 같은 게 크죠. 교과 종합평가, 교과 정성평가, 정성평가, 뭐 서류 30%. 근데 이제 사실 고대 서류 10%는 그렇게까지 신경 쓸 요소는 아닌 것 같고요. 성대도 이제 정성에 반영된 요소가 정해져 있어서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은데 어차피 이제 교과 전형도 상대적으로 최소한 이제 이수 과목 정도는 좀 보게 되는 영향들이 있다. 그리고 여기는 다 뭐가 깔려 있다? 수능 체제가 깔려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여주신 의미는 아까 본인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내신하고 뭐 확정하고 수능하고 다 같이 준비를 해주겠다. 이제 그 얘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다시 앞으로 넘어가 보면 어, 맞죠. 요거였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골고루 다 봐준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우리가 그럼 수능까지도 다 애들이 잘 나온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이 표를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상위 15개, 이게 이제 수시 학생, 이게 학교과였고, 학종에도 그리고 수능 최저 다 있고 면접 다 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세 가지를 다 해주시겠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보인을 원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정시 전형에서도 기본적으로 이제 교과 뭐 학생 평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제가 휴문고 때 좀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지금 아마 이제 서연고 정도 빼고는 그렇게 이것이 뭐 치명적으로 좌우할 것 같지는 않다 생각보다. 그리고 이제 어차피 그거는 어, 이 특정 학교를 갔을 때 하위권, 중하위권 애들이 이제 여기서 마이너스를 받는 건데 사실 중하위권이 서울대, 연대, 고대만큼 수능을 잘 볼 확률은 매우 낮기 때문에 기울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세히 말씀. 이게 궁금하신 분들 일단 질문을 주세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많이 또 다른 분들 아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식으로 입시 설명도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좀 친절하게 해주시고 있죠. 요? 자, 그다음에 이제 내신 경쟁 지수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요건 하나만 좀 짚고 갈게요. 그 아까 PPT에서 면접에 대한 얘기가 한번 나오긴 했었는데 음, 그 고인고 학생들이 그렇게 면접에 강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건 이제 수치로 제가 한번 이따 한번 보여드리긴 할게요. 그래서 그거는 좀 여기서 이제 학교에서는 열심히 대비를 해주실 수 있지만 그건 이제 외부에서 이제 다른 학교 친구들 봤을 때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이제 외부 다른 좀 그때는 좀 도움 받을 필요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내신 경쟁 지수 하겠습니다. 이제 뭐 대인 면접은 좀 먼 얘기일 수도 있니까 지금 입장에서는 자 이건 뭐냐면 항상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뭐 배제고가 내신 따기 더 어렵냐. 뭐 인구가 더 어렵냐? 아니 뭐 희문이 어렵냐? 이거 계속 이제 싸우시는데 뭐 다들 자기 학교 내시는 다 어렵고 치열하다고들 하시니까 이걸 저희가 약간 수치화를 좀 해봤어요. 이게 이제 뭐 얼마나 정확한 걸 떠나서 일단 숫자로 보는 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평균을 표준편차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이건 내신 이 숫자가 이제 커질수록 이 숫자가 클수록 내신 경쟁이 치열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문제가 어렵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거랑 좀 별도로 해서, 그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이제 내신 따기가 어렵다. 비슷비슷한 친구들이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예를 들어, 그 어떻게 그걸 환산하시느냐, 이런 거예요. 자, 이게 이제 1학년 1학기 건데, 예를 들어, 73.9예요. 평균 국어만 따져볼게요, 저는. 표준 편차가 11.4예요. 나는 얼마쯤 나오죠? 6.5 정도 될 것 같죠, 대략. 수학은 13.3에 14.4니까 이건 딱 6 정도 되겠네요. 7은 안 될 거. 6.12? 제가 대략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네. 이게 뭐 정교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11.9랑 이거는 한 6이 안 되죠. 이건 5점 몇 정도 되죠. 5점 뭐 후반. 그다음에 통사는 이거는 7이 넘죠. 8이 좀 안 돼요. 7.5 정도 되죠. 네, 과학은 이건 6.5 한 3 정도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시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 하위권이 많아지면 달라질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따져봤더니 그럼 어느 과목이 이 중에서 상대적으로 어떤 과목이 제일 치열했어요? 통합사가 제일 치열했네요. 이렇게 보는 거죠. 이 통합사의 예심 받는 게 가장 치열했구나. 그 다음에 따져보면 상대적이죠.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국어 내신 따위가 치열했네. 근데 수학은 6.1이고 과학은 6.3이고 이건 그냥 중간 정도네. 영어가 제일 좀 덜 치열했네. 보시면 이제 실제로 여기 성취도 낮은 애들이 그만큼 늘어나잖아요. 좀 많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결과가 반영이 되는데, 그러니까 대체로 맞아요. 이제 예외적인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아마 여기 1학년들의 이게 이제 작년 거니까 이 1학년들의 성취를 대충 평균을 내보면 뭐한 6점 중반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일단 제가 그냥 대략 6.5라고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수치를 가지고 이제 다른 학교랑 한번 비교를 해보시는 거죠. 자, 그러면 6.5만 기억하고 갈게요. 봤을 때 뭐 2학년은 이제 당연히 좀 떨어질 거고 3학년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데 그래서 이거 저희가 이제 강남구 쪽 학교들이랑 좀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해봤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강남구 평균이 5.76, 1학년이. 그리고 당연히 1학년보다 2학년은 떨어지고 2학년, 3학년은 떨어집니다. 왜? 내신 보는 애들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쭉 가시면 이제 저희가 보통 비교하게 되는 뭐 휴문고 7.99, 저희 아까 6.5였나요? 그럼 휴문이들한테도 치열하구나. 그다음에
뭐죠? 중동, 뭐지? 중동? 네, 중동 4.28. 중동은 생각보다 낮은데? 그러니까 이거 오해하셨네. 이게 낮다고 해서, 그 학교 애들이 뭔가 공부를 못하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신이 더 치열하, 덜 치열하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이게 그 하위권이 많을수록 또 상대적으로 이 수치는 내려가긴 해요.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6.5 정도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어떤 내신의 경쟁도 자체에 있어서는, 네, 이게 뭐 어쨌든 상대적인 평가고 또 학교마다 달라질 수는 있지만, 휴문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은 덜한 편이고, 그다음에 이제 중동보다는 여기가 좀 더 치열한 편이구나. 좀 상대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방법에서 한번 나눠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올해 것도 1학기건 나와 있을 테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봐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구체적으로 뭐 킬러가 몇 개 나오고 문제 출제 문항이 어떻게 변하고 이것들은 이제 당연히 내신 과목생들 더 말씀 잘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어쨌든 그냥 제가 전해 들은 바로는 상대적으로 이제 올해는 5등급제로 내신이 바뀌면서 문제가 좀 소위 말하는 킬러 문제가 좀 줄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이게 변별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실수한 애들이 손해를 봤다. 뭐 이런 얘기는 좀 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1학기가 지난 단계에서는 그래서 그 정도까지 일단 전해드린 거고 요 수치를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뭐 딱 학교를 정한 게 아니라 이런 거 단대국어도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남학생이라면 뭐 여러 가지 학교를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식으로 한번 이 학교 내신 난이도가 내신 난이도가 아니라 내신 따기가 얼마나 치열한가 한번 따져보실 수 있다라는 제가 어떤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좀 계산한 거는 일단 24학년도 거 갖고 계산을 한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잠시만요. 지금 계산이요. 그 평균을 표준 편차로 나눈 거예요. 이게 3학년 거에 좀 작고. 요 평균을 표준 편차로 나눈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계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에 표가 있구나. 이거는 내신 경쟁이 치열하다는 얘기를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문제가 쉽다거나, 뭐, 내신 문제가, 쉽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내신 경쟁도를 저희가 한번 이걸로 가늠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보기에 조금 특이하게 봤던 거는, 요건데요. 이제 학교 측 PPT에서 이런 걸 보여주셨어요. 이제 학부모 만족도라고 해가지고 나왔었는데, 뭐 부모님들의 일단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공개하는 학교도 저도 이제 1년에 한 20개 정도 고등학교 설명을 하지만 잘 못 봤는데, 아무리 이제 학교 측이 뭔가, 자신이 있다고 하시더라도 굉장히 높은 만족도가 나오는 걸 봤다. 그리고 저는 이건 수긍이 갔어요. 왜냐하면, 대체로 뭔가 학교에 대해서 뭔가 컴플레인이 좀 이제 상대적으로는 덜 들리는 학교기도 하고, 특히 학생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일단 뭐 여기 제가 중3들 자소서 수업하면서 이제 보인고나 뭐 배제고나 친구들 자꾸 물어보면, 배제고는 약간 약간 뭐좀 구체적이거나 학업적인 목표가 있는 반면에 보인고하는 애들은 보통, 여기 학업 분위기가 좋아서요. 제가 분위기를 많이 타는데, 여기가 이제 다들 공부 열심히 하는데요. 이래서 애들이 가더라고요. 약간 그런 이제 친구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만족도가 높구나 생각이 좀 공감이 갔었고, 학생 만족도도 굉장히 높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뭐 어떤 게 제일 높고 어떤 게 높고 낮고를 보는 건 그냥 오차 범위 내인 것 같아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어쨌든 면학분이 굉장히 좋은 학교다. 그리고 이제 보인고 학생들한테 이제 물어봤을 때는 이렇게 나오죠. 본 공연에서 얼마나 활동해야 되느냐라고 했더니 뭐 99.4, 4시간 이상. 그래서 그다음에 좀 올릴 것 같으면 뭐 이거 이란 좋은 면학 분위기 학습에 전념하고 싶은 학생. 학생 경쟁 약간 경쟁적이기보다는 뭔가 약간 글쎄요, 이게 양립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면학 분위기가 굉장히 강조돼 학교도 내세우고 있고 여기 학생들도 좀 공감해서 지원하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중학생들 뭘 준비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력 기르기 뭐 영어에 대해서 얘기들 그다음 형님 같은 소가 필요하다 정도 고일관 도형 파트 애들 도형 많이 어려워하니까 말씀하신 것 같고요. 홍사 통과는 네,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생이 그나마 줄어든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전사고나 이제 특목고 말씀드릴 때는 뭐 중3 때 영어는 고3 모의고사 1등급이 나와야 되고요. 고2 국어 모의고사가 뭐 역시 1등급이 나와야 돼. 뭐 어디까지는 선행을 하시냐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이제 뭐 여기는 사실 그렇게까지 선행도가 있는 친구들이 다수는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드린 학교 측 가이드라인을 따라가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오늘 여기까지가 제가 보인 거에 대해서 약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질문들 좀 주세요. 네, 어쨌든
뭐 늦게 들어와서 못 보셨거나 아까처럼 그거 뭐 어떻게 계산한 거냐 이런 거 질문도 좋고요. 질문들 채팅창으로 주시면 네, 제가 뭐 DM도 괜찮고 가능한 범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소서 이해 완성반을 합니다. 이게 스텝 2인데, 네, 저 오타가 났네요. 스텝 1은 1회짜리를 제가 지난 연휴 때 했고요. 스텝 2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고, 일단 지금 확정된 거는, 두각 강의는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각에서 11월 1일하고 8일날,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할 거고요. 네, 뭐 강동 ICC에서는 토요일 저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전사고, 특목고, 광역자소고, 자소서를 다 작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초안이 없는 친구들은 처음부터 써서 약간 글자 수까지 맞추는 데 가보려고 할 거고요. 만약 초안이 있거나 좀 쓰다 온 친구들은 그것들을 좀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될 거고 2일하고 9일은 제가 뭐 일산이나 송도 쪽에서 할 것 같은데 이건 아직 일정이 지금 확정이 안 돼서 다시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공지 공지 드릴 거고요. 요 프로그램 내용은 제가 어, 잠시만요. 제 브로셔 가을 브로셔가 있어서 그거를 좀 공유를 드릴게요. 네, 그걸 공유를 드릴 거고요. 여기 보시면 아마 제 유튜브 그 URL도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 제가 두각에서 주로 이제 하반기 설명회를 하지만 또 제가 다른 데도 출강도 하고 뭐 또 다른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혹시 이제 지금 중3이란 가정에서 앞으로 저를 최소한 3년 정도가 저랑 관련된 이제 저를 보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제 학부모 단톡방이 있습니다. 뭐 공지도 있고 정보 공유도 하는데 가입을 원하시면 제가 채팅방 쓸게요. 요게 제 업무용 휴대폰 번호니까 이 문자를 주세요. 근데 주실 때는 그냥 주시면 안 되고 학생 이름, 학교, 학년 요걸 주시면 이제 단톡방을 들어오겠다라는 의향이 있으신 걸로 알고 제가 초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주시면 단톡방 초대를 드릴게요. 이거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 지금 제가 공유 드렸었는데 스텝 1이 이제 끝났고요. 지난 추석 연휴 때 해가지고 스텝 2가 지금 나가는 거고 요거는 제출 가능한 수준의 아이템 글자 수까지 맞춘다. 네, 그래서 이제 11월 아마 1, 2주 때 쓰고 제가 12월 초에 한번 온라인으로 한번 피드백을 해서 그렇게 진행되는 이메일 피드백 진행되는 스타일입니다. 그렇게 이제 갈 거고요. 근데 이제 이런 오픈 강의보다는 뭐 그냥 1대1로 하고 싶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신 분들은 이제 여기는 1대1 프로그램. 그래서 여기는 일단 어디 가야지 모르겠다. 지금 계속 배제 질문 주셨는데, 배제 갈지 보행 갈지 좀 고민 중이다. 그러면 이제 학생 상황 따라 제가 한번 따져볼 수 있는 거 60분 이내 컨설팅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자소서나 면접은 기본적으로 2회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질문 주실 거 가지 말씀드리면, 그러면 보행고나 뭐 예를 들어서 뭐 배제거나 여기 자소서나 면접을 이렇게 두 번 해야지 붙나요라고 물어보시면 아닙니다. 저거 한 번도 안 해도 붙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그 합격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중학교 생활 한번 정리하고 고등학교에는 이렇게 되겠구나. 3년 후에 이제 그 과정을 거칠 테니까 그게 필요하시면 이제 저거는 하시는 거고요. 근데 고교 선택 컨설팅을 한번 받아보시면 좋긴 하겠죠. 결정이 어려우시다고 하면 요거는 제가 도와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제 휴대폰 아까 말씀드린 업무용 휴대폰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저랑 약속 잡아서 진행하시면 될 겁니다. 요건 이제 제가 올해 본격 기획하는 약간 유튜브 콘텐츠를 선행학습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에듀큐라고 유튜브 가시면 보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고요. PPT 좀 앞으로 돌려놓고 질문들 들어온 거 가능한 범위 안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잉고 중심으로 말씀드렸지만 꼭 보잉고가 아니고 뭐 고교 입시가 아니어도 궁금하신 게 있으면 질문 주시면 입시와 관련돼 있다면 제가 가능한 범위 안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배제고를 주신 질문이 계속 있었는데요. 배제고는 제가 잠시만요. 달력을 좀 볼게요. 23일 날 YCC에서 현장 설명회를 합니다. 배제고. 여기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결국 고1 내신만 하고 관련 있는
설명회잖아요. 이제 학원 입장에서 보자면. 그래서 일단 두각에서는 배제고 내신 반이 없었기 때문에 배제고를 저희가 두각에서는 지금 계획하고 있지 않고요. 근데 이제 YCC 쪽에서는 배제고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제 요청이 들어와서 제가 아마 배제고는 이것과 거의 같은 포맷으로 배제고 편으로 준비를 해서 다음 주 화요일인가요? 헷갈리는데. 목요일일 겁니다. 목요일에 아마, 네, 배제고, 목요일 23일 할 겁니다. 그때 말씀드릴게요. 아, 네, 학원 이름이 그 강동 ICC인가? 검색하면 나올 텐데. 명일동에 있는 학원입니다. 네, 요 학원이고요. 문과 성향 아이의 보인고 진학은 어떨까요? 면학 분위기는 끌리나 이과 중심. 근데 이제 요새 남고면, 남고에 특히 자사고면 문과 거의 없죠. 제가 이거 보인고도 두 반이 겨우 억지로 꾸렸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이게 이제 수시를 생각하신다면, 그러니까 이제 좀 많이 불리할 것 같고요. 뭐 정시로 가실 거랑 건 상관없겠죠. 희문고 영상이요. 네, 유튜브에 올라와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문과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문과가 갈 게 확실하다면 남학생이라도 이제 외고나 국제고를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문과가 좀 있다고 쳐도 남고는 보통 두 반, 공학이 세 반, 여고 가야 네 반 나오는 것 같아요. 열 개 넘어가는 학급에서. 예. 고인고 영어 학점이 914단위, 923, 93은 없나고요? 잠깐 저도 한번 볼게요. 저도 다 외우진 못해서. 교과 편지를 봐야 돼. 3학년 때 없을 수도 있어요. 선택으로 다 돌려놨을 수, 학교 지정은 없이 갈 수도 있거든요. 영어죠. 학교 지정은 3학년 때는 없었고, 3학년, 영어. 네, 다 선택이고요. 지정은 없네요. 고인고 문과학생 수요. 이거는 저도 그냥 전에 들은 거라서 이걸 확인하시는 방법은 잠시만요. 이걸 참에 말이 나온 김에 오늘 방법을 알려드리는 설명이니까 제가 해볼게요. 공유화면을 좀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 얼굴만 너무 크게 나오죠. 그래서 이걸 이제 그러면 저희가 학교 알림이라는 그 사이트 있는 거 아시죠? 거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거든요. 들어가 볼게요. 이게 아까 저기서 확인이 가능하겠구나. 잠시만요. 그럼 제 자료에도 있겠네요. 24년 기준 얘기를 하겠지만. 이거 보면 알죠? 여기 수강생이 안 나오나? 수강자 수가 안 나오나? 그러네. 학교 알림이학부는 정확한 인원 보기는 좀 어렵겠네. 근데 여기 가시면, 아까 이제 내신 계산법 물어보셨으니까, 이거 공유를 제가 잘못했죠. 여기 하고 있구나. 여기 가셔서, 모인 고등학교를 치고,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면, 떴어요. 고 여기서 25년, 학생 현황, 2학년, 3학년, 1학년 인원이 있고, 2학년 인원이 개가 남아있는. 414, 367, 이 3학년은 조금 작죠? 360명, 400명 왔다 갔다 하고, 제가 문과, 이과 몇 관인지 여기서 확인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두 반이 겨우 나왔다고만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어떡하죠? 저희 일단 끝났는데. 그다음에 채팅창에 보인고와 희모공을 간단하게 비교가 가능하냐? 그래서 여튼 제가 그 보인고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쨌든 저는 여기가 정시형 학교기는 한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희모공랑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뭔가 나쁘거나
교과 편제가 부족해서 수시 실적이 안 나온다기보다는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이게 정시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안 나오는 거고, 여기도 어쨌든 수시 실적이 더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좀 휴먼이나 중동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을 기본적으로 휴먼이나 보인이나 약간 비슷한 느낌을 받고 있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창체에서 갖고 있는 상대적인 이제 힘은 휴먼이 좀 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의대 수시로 가려면 휴먼과 보인 거죠. 어디가 조금 더 수월할까요? 아, 근데 일단 내신은 휴먼이가 따기가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신이 일단 바탕이 되나 보면은 상대적으로 보인이 유리할 거는 같고요. 근데 이제 의대를 수시로 간다고 해서 메이저를 가려고 하시면 어쨌든 프로그램이 받쳐줘야 되는데 휴문이 지금 보이니 그 정도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을까? 전교권 아니면 힘들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내신은 네, 보인이 조금 유리할 것이고 활동 면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보인에 가서 1, 2등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보인이 오는 거고요. 만약 보인에 가서 1, 2등이 힘들다고 하면은 차라리 휴문이 날 수도 있겠죠. 미리 학교 기출 문제를 풀어본다면 현재 조정도 등급 코스로 나와요. 그러니까 조정 등급 코스라는 게 아까 이 자료 보신 거죠. 뭐 평균 몇 점, 평균 몇 점. 그러니까 이제 고학년에서 고점수가 나왔다고 했을 때 좀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1년 전이긴 하지만. 그다음에 네, 제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그것도 보여드릴까요? 개인 홍보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여기, 이거. 네. 어,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회를 하고 공유를 할게요. 제가 이제 그냥 아카이브처럼 쭉 그냥 올려놓거든요. 뭐 편집도 안 하고 썸네일도 안 달고 해가지고 그냥 못 보셨다고 나중에 보고 싶다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냥 제 채널 쭉 올려왔어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좀 스포츠를 좋아해서 스포츠를 많이 뜨고요. 네, 요게 이제 제 유튜브 채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생기부 웨비나에서 이렇게 올라와 있고 요 중동고 있죠? 피문고 있고 다 일단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와서 지나간 거 보실 수 있을 것이다. 다음 보인고 19%, 9% 아니고 큰일 나요. 예, 보인고 19%니까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대략 20%.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스카이와 메디컬과 이제 어쨌든 메디컬이 더 이제 더 선호도가 높으니까 스카이를 정시까지 합쳐서 수시 정시 합쳐서 수시 정시 플러스 N수 합쳐서 써서 가는 비율이 봤더니 대략 의대부고가 제일 높아서 전국에 제일 높아 45%. 그다음에 보인고가 한 20% 안팎 나오더라. 근데 이게 뭐 휘문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 초반 나오는 거고 뭐 경기나 저 우리 말 단대부고도 한 20% 안팎 나오더라. 거기랑 이제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PPT 다시 공유해야죠. 네, 고교 선택 컨설팅은 여기 보이시고 번호, 네, 여기로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배제는 제가 약간 다른 학원에서 현장 설명을 다음 주에 하기로 되어 있고요. 아마 요 온라인 설명회는 이제 매주 수요일 진행을 하는데 아마 다음 주에는 경기고가 예정돼 있을 겁니다. 경기고는 다들 보시가 헷갈려요. 지금 경기고일 거예요. 그래서 네, 일단 가고요. 그다음에 뭐 여고 안 하냐고요? 여고는 그 다음에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고 단대보고 하고 아마 그 다음에 숙명 진선 정도까지 일단 예정이 되어 있어요. 유튜브 링크요. 잠시만요. 이 링크 공개로 됩니다. 어디께 필요하신 거죠? 휘문고? 요게 휘문고고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배제는 제가 그걸 이제 줌으로 찍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올라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아마 YCC 쪽에 일단 참석 신청하면서 한번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중동, 이 휴문이죠. 중동은
이거를 잠시만요. 이걸 제가 그냥 공개로 풀게요. 왜 이게 공개로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공개로 해놓으면 공개를 다 안 해놨네. 네. 제가 이 공개를 풀어놓겠습니다. 그냥 오시면 다 보실 수 있게 해놓을게요. 대치동에서 미대 진학이 유니한 고등학교요. 근데 이제 미대를 수시로 가시죠. 제가 미대 입시 전문은 아닙니다. 일단 이거 전제하고 말씀드릴게요. 근데 미대는 일단 예고 애들이나 미고 애들을 수시에서 당하기는 너무 힘들고요. 기본적으로. 근데 정시까지 놓고 오신다면 사실 이것도 뭐 고등학교가 크게 타는 건 아닌데, 이제 그거는 있어요. 학교에 그래도 이제 이런 예체능 하나에 좀 있어야, 물론 이제 그럼 안 되지만, 어쨌든 좀 뭐, 약간 페이버를 주거든요. 실기하는 애들한테는. 그러니까 그런 학교를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솔직히 남고는 잘 모르겠네요. 이제 진선이나 이런 데는 워낙 여고는, 네, 진선이 대표적이죠. 그다음에 예를 들어 저 강북 쪽에는 이제 이화여고나 뭐 이런 데가 거기도 어쨌든 다사고였으면 불구하고 좀 해주는 편인데 솔직히 남고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뭐 다 조금씩 있지 않을까요? 네. 이제 그런 정도의 어떤 유불리가 있는 거지 뭐 다른 학업적이거나 무슨 교과적인 면에 유불리가 있진 않아요. 그거는 미고나 예고가 절대적이에요. 네, 이것도 유튜브에 다시 올려놓을 겁니다. 오늘 끝나는 대로 올려놓을게요. 네, 다른 질문도 없으시면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외대보고 이미 했습니다. 유튜브에서 한번 봐주세요. 제가 다 공개로 돌려놓을게요. 고맙습니다.